안녕하세요. 조현민 변호사입니다. 제가 요즘에 지방 출장이랑 사건 처리할 것들이 좀 많아서 유튜브 촬영을 좀 못했는데, 제가 그래도 유튜브 댓글들 보면서 답변 달아드리고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좀 다른 분들도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질문들이 몇 개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 질문들의 주요 내용은 전세기간 끝나고 나가려고 하는데, 아니면 나갔는데, 아직 보증을 못 받아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나요? 라는 거랑, 그리고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하는데 임차권 등기 신청 명령 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그럼 얼마를 청구할 수 있나요?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은, 자, 이자랑 지연이자랑을 좀 구분하셔야 돼요. 이자는 내가 뭐 만약에 언제까지 돈을 돌려줄 게 있다. 그럼 그 사이에, 돌려주는 날 전까지 발생하는 게 이자고, 이거는 약정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무이자 약정을 하면은 이때까지는 발생이 하지 않겠죠. 자, 그런데 자, 이 이자약 변제기, 정해진 변제기 다음 날로부터 내가 안 갚아서 생기는 것들, 이게 지연이자라고 하는데, 자, 이거는 대법원 판결 보시면은, 자, 이행지체로 발생하는 지연이자, 이거는 손해배상금이지 이자가 아니다 라고 판시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한마디로 변제기 전에 발생하는 건 이자고, 변제기 이후, 돌려줘야 될 날짜 이후에 발생하는 거는 지연이자다. 그런데 지연이자는 손해배상금이다. 자, 그리고 손해배상금 하면 떠오르시는 게 어떤 거세요? 자, 나는 할 걸 다 했는데 상대방이 안 해서 나한테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주는 게 손해배상금이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전세를 살거나 뭐 주택 임대차를 하고 있으면은 내가 나갈 때 그 집을 돌려줄 의무와 임대인이 내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는 동시행 관계라고 합니다. 자, 법원에서도 동시행 관계로 인정을 하고 있는데, 자, 동시행 관계가 되면은, 자, 어느 한 명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은 상대방도 이행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명도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상대방도 지연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는 거죠. 보증금 반환 시기가 지났지만 내가 거기 계속 살고 있다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한마디로 나는 지연이자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이 집에서 나가야 한다. 자, 문제는 그거죠. 이 집에서 나가야 되면은, 나가면 우리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는 위험이 따르죠. 자, 그거를 막기 위해서 하는 게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입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하시고 나면은 나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하고, 나는 나갔기 때문에 이제 임대인에게 보증금과 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지연이자는 얼마나 청구할 수 있느냐? 자, 민법 379조에서 따르면은, 자, 법정이율은 5%예요, 5%. 오픈이 5%인데, 자, 5%를 청구할 수 있는데, 5% 청구는 좀 작죠? 임대인이 마음먹고 5%만 주고 안 주면 더 피곤할 겁니다. 그래서 소송을 걸면, 소송촉진법이 적용이 되면서, 이제 소장이 채무자에게, 그러니까 임대인에게 송달된 날, 다음 날부터는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청구할 수 있어요.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는 소처법 여기 보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2%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제 소장 부분이 송달되고 나면은 12%의 이율을,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돌려줘야 될 금액이 얼마인지, 실제 돌려줄 게 있는지, 이런 다툼이 있는 경우에서는 법원이 그 판결을 선고한 때부터 12%를 하거든요. 그런데 전세 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다른 손해배상금이나 아니면 월세가 있는 경우에 그 월세를 미납 월세들을 공제한 금액들, 이런 것들의 그 범위에 대한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판결 선고 다음날부터 연 12%를 받기 때문에 지연이자를 높게 받으시려면은 최대한 빨리 소송을 제기하시고 판결을 받으시는 게 중요해요. 자, 그 다음. 자, 우리가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하는데,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하면은 그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 자, 법에 보면은, 자, 주민법 제3조의 3회 파랑에 보면은 나오죠.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그런데 이게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지, 어떻게 청구할 수 있는지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뭐 네이버, 구글을 막 검색해도 나오시는 거 없을 거예요. 청구할 수 있다라고만 돼 있고. 자, 그래서 판결들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판결들을 보시면은, 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뭐 2014년의 판결인데, 자, 수수료 포함,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위한 수수료, 송달료, 인지대 등으로 이렇게 해서, 자, 송달료, 인지대 등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내는 것들, 등기 신청료, 특히 촉탁 수수료 이런 것들 말하고, 자, 근데 25만 원이 안 나오잖아요. 자, 25만 원 이런 거는 신청, 수수료도 포함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입증이 됐기 때문에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자, 2018년, 2019년 에서 35만원. 자, 이때도 입증이 됐기 때문에 35만원 지급하라고 한 겁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비용으로.
자, 창원에서 2022년도 10만원. 자, 이거는 지출한 비용이 10만원 밖에 안 돼서 이거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48,000원. 자, 이거는 정말 임치대 송달료, 이런 것들 금액만 들어간 거겠죠. 자, 그래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비용은, 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데, 그 청구 방법은 당연히 우리가 영수증을 들고 임대인에게 달라 해서 주면 좋은 건데, 그게 안 되면은 이 금액 때문에 소송을 따로 제기하기 좀 어렵고, 자,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를 하면서 거기에 부대해서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금액은 내가 실제 지출한 비용, 입증 가능한 범위에서 할 수 있는 거고, 여기 보시면은 35만원에 인정된 거 사건은 3억 5천 보증금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35만원 청구했기 때문에 인정이 된 거고, 그렇다고 해서 뭐 3억 5천만원짜리 집에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하면서 내가 변호사든 법무사든 비용을 100만원 썼다, 200만원 썼다 하면 인정되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인정이 될 거라고 생각되고, 보통 법무사 비용이 한 50만원이 넘는 경우는 좀 드물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50만원 이하 수준에서는 좀 청구할 수 있지 않을까, 판결에 의해서 청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